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업금지 조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하고 있는 거죠. 가맹계약서에 대한 내용 통제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두고 있죠. 필수 기재사항 두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제도 두고 있고, 약관법에 대한 통제 두고 있는데,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 관련해서 필수 기재사항 이외에 사실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좀 알아보는 것 중에 임의적 기재사항들의 경업금지 조항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 취지는 가맹사업이 이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가맹본부가 해서 가맹점 사업자가 이런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다른 사업에 사용을 이렇게 해버린다라면 가맹사업의 어떤 근간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보통 두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유사한 업종과 계약 종료 후에 경업 금지에 관해서 이렇게 가장 논란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계약 기간 종료 후에 경업 금지하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 중에 경업 금지에 대해서 규제 논의들이 있는데, 특히 계약기간 종료 후에 경업 금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공정이나 일반 판례까지도 별로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하고 지역을 정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이제 계약기간 중에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업 금지 조항을 둔 가맹계약 조항에 대해서 요거는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유사한 업종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이렇게 결정한 예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약기한 종료 후에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종료 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마찬가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또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해서 유사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거 하고 계약기한 종료 후까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좀 아셔야 할 만한 게, 경업금지와 관련해서 가맹본부가 있고요. 사례 많이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가본부가 있고 이제 점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점주님이 가맹본부의 가맹점 하나만 운영하는 경우가 운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예쁘나 꽃집 화장품을 예를 들어볼까요? 예쁘나 화장품 가맹본부입니다. 근데 점주님은 기존에 이 예쁘나 화장품 본부하고 갑본부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꽃미남 화장품, 그다음에 꽃미녀 화장품, 이런 다른 화장품 가맹본부들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이런 가맹본부, 그러니까 가맹점이 아닌 자영업으로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규로 예쁜 화장품을 또 하나 들었네. 하나, 둘, 셋, 넷. 가맹계약을 통해서 또 하나 이렇게 점포를 하나 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되지 않죠. 기존에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조항의 시간적 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이 근거해서 가맹점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요게 이제 2013년 5월에 이걸 가맹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만약에 자영업을 자기 개인 점포를 다른 데다가
2013년 6월에 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건 적용될 수 있죠. 그죠? 만약 동일 지역이라면 바로 경합금지 의무의 적용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 이 자영업이 이미 2013년 2월에 개점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경합금지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 종료 후 하여튼 그 업종, 예를 들어서 이 업종도 자 화장품 가게 화장품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뭐 그 순수하게 화장품이라면 모르는데 화장품이 아닌 마사지업이나 아니면 임의용업의 가게를 새로 개설한다. 이게 약간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런 유사한 업종까지 그 가맹 종족이 그 경합금지 조항으로 그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였고요.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경합금지에 관한 가맹사업법의 규정 보면 가맹사업법은 제6조 10호에서 가맹계약 중에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법 규정대로 경합금지의 범위는 일단은 수험생 입장에서 가맹계약 기간 중, 그죠? 동일한 업종, 그죠?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 금지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만약 사례가 나오면 이 조항 6조 제10호를 근거로 해서 이거 경합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갈래를 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판례 사례, 특히 공정위 심결례 중심으로 언급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특별한 벌칙은 없지만 그 경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그 해지 조항으로 규율된다고 강제지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지 조항으로 규율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책 및 구상에 관한 조항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면책 및 구상에 관한 조항을 두는 이유는 가맹사업이 원래 그 동일한 영업 표지나 상호 등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 동일한 외관을 갖잖아요. 외관을 갖기 때문에 그 가맹점 사업자가 제3자와 발생한 그 문제에서 해당 책임 문제가 가맹본부에게까지 파급될 소지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쭉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제3자 사용자 책임 등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체로 이제 가맹계약서에 이에 관한 조항을 두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면책 및 구상에 관한 조항은 여기 대해서 약관법이 일부 조항이 있어요. 특히 약관법 여기 7조에 보면 면책 조항의 금지라는 제목하에 그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해서 그 정하고 있는 그 약관의 내용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자나 이행 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그렇죠?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목적물에 관해서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이러한 성격의 계약서에 계약 조항이 있으면 약관법 7조에 의해서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